네, 안녕하세요. 행복TV 황태입니다. 오늘은, 어, 막, 지금 추석이 다가온 관계로 지금 강의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하고, 어, 지금 4주차 과정에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하고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어, 뭐 복습하는 셈 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주차에 강의 드렸던 부분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하려고 하는 이유,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같이 하려고 20명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명이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지금 이때 말씀을 드렸죠. 키워드. 그래서 지역, 유니앤코도 놓고, 유니앤코 지금 검색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앞에다, 그러니까 청주 유니앤코 이렇게 했을 때, 유니앤코가 검색할 때, 지역 청주 유니앤코도 검색이 되니까 지역 키워드를 넣으라고 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키워드는 뭐 건강기능식품, 미백 화장품, 그다음에 구독 서비스, 구독의 경제, 구독의 기적, 비타씨 화장품, 비타씨 앰플, 미백 화장품 추천, 그다음 미백 화장품 앰플, 그다음에 클렌즈 톡스샷 하고 지금 다이어트 제품 세 가지 나온 거 있죠. 지금 그거로 해서 영상 올리는 분도 계시던데 틱톡에 그래서 뭐 클렌즈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만의 또 몇 가지 더 추가하셔서 어떤 영상을 올리든 이 키워드는 반드시 태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튼 하자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리튼은 솔직히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리튼은 꼭 한 번씩 질문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이런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루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 GPT 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세상에 또 적응을 해 나가려면, 어, 뭐, 저희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챗 GPT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미리 캔버스 사용하는 법.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씩 지금 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 리튼, 그 다음에, 어, 브루,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뭐 픽픽은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었네요. 그래서 픽픽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루는 제가 그 처음에 좀 말씀드렸 브루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왼쪽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비디오 만들기 위에 것도 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편한 거는 이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해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16대 9 카메라 설정을 반드시 16대 9 화면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서 찍으면 9대 16.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 정방향, 그 다음에 클래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짧은 영상과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쇼츠 9대 16 영상을 해서 다음, 그러니까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 거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 속보 스타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이번에는 책 리뷰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주제를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지 뭐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러시면 그냥 주제만 정하세요. 주제만. 나는 오늘 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해서 AI한테 글쓰기 이거를 누르면 AI가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AI 글쓰기 누르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면 얘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해서 영상을 대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대본.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 아직 다 안 만들었죠. 여기까지. 이어쓰기 누르면 나머지 부분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AI 목소리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 음악도 뭐 지금 활기찬 음악 뭐 또 다른 거 변경 누르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뭐 감성적인 유쾌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니까 오늘은 감성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광고 전략을 아직 다 안 만들어줬네요. 음. 만약에 주제도 내가 못 정하겠다면 여기 위에 추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냥 추천 주제 누르세요. 그냥. 그리고 AI가 써준 글을 내가 조금씩 곤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론 본론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써준 대로 이렇게 잡아서 극대화,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맞네요. 그죠? 음. 우리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길면 안 돼요. 보통 한 300자 내외. 그래야지 단락 만들어지는 게 한 15개에서 17개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1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쇼츠 영상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머지 더 쓰고, 지금 거는 1분짜리가 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1분짜리가 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정리를 해서 1분짜리로 자르든 아니면 앞에 부분만 1분만 쓰고 뒷부분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넣어서 만들든 뭐 그거는 제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래서 필요한지 뭐 이거 얘가 얘기할 게 많은가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맨 밑으로 내리면 얘가 딸락딸락 만들어준 거에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쓰기를 계속 하셔서 마무리된 것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서론 결, 중간에 본론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더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막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곤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책 리뷰 형식의 그 영상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AI가 글 써준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글을 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써준 글을 보고 나는, 아, 요거는 좀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곤치는 건 편해요. 만들어진 거에서 곤치는 건 편하니까 글을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하는 부분들을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좀 밑에는 다 지우고 오늘 소개한 거 해서 여기까지만 어, 구축할 수 있습니다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아까 그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이제 부루가 만들겠죠. 부루는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 영상 만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본을 가지고 얘가 이제 맞는 영상들을 찾아서 얘가 이제 만들어주죠. 그러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만들어준 대본 가지고 주제 정하고 AI가 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 가지고 영상을 얘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쭉 만들고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어, 16단락의 영상을 만들었어도 1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15, 뭐 14 단락 정도 되면 1분이 넘는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쭉 보시면 우리는 지금 9대 16 영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9대 16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맞고 네 번째는 가로 영상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교체하기 눌러서 결과 보기 누르고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선택하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영상, 요건 또 가로 영상이 잡혔으니까 눌러서 저는 이제 요거 결제를 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개, 세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세로, 요건 세로, 그 다음에 요건 가로니까 눌러서 아까 찾아준 영상 중에 뭐 요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세로니까 다시 한번 눌러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여기는 결제를 하면 이렇게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애니메이션 저기에 그다음 영상 뭐 두 개 정도 찾아줘 하면 얘가 아까는 사진이었지만 이제 지금 찾는 거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런 식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네. 어, 일러스트로 한번 수채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채화 형식의 영상화를 찾아주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눌러서 요거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눌러서 다시 결과 보기. 자, 이렇게 선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 자막을 내가 위에다 놓을 건지 밑에다가 놓을 건지 보통 세로 영상들은 자막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옆에 여기 보시면 까만 화면에 보시면 요 옆에 이제 그 못 쓰는 영역들이 있죠. 뭐 좋아요 눌러주는 버튼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은 글씨가 그 가려지니까 꼭 여기 그 서식에 보면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여기 위치가 있으니까 눌러서 요거 지금 글씨 요거는 위로, 요거는 아래로,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위로,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편집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글씨 크기도 제가 해보니까 200 정도가 적당합니다. 200 정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글씨 위치 다 됐고 음악도 들어갔고 여기에 음악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뭐가 남았나요? 나는 요 첫 화면에 나는 유니앤코 뭐 다른 사진을 넣겠다. 그러면 여기 편집에 보면 여기 홈에 여기 서식 편집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눌러보면 여기 이미지 눌러서 내가 PC에서 가져오든 나는 올려진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뭐 난 요거로 쓰겠다. 그러면 지금 요 사진을 요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비율 유지하면서 채우기라고 있어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고 요게 잘라서 채우기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잘라서 채우면은 좀 화면이 이상해져.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하면서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럼 요렇게 하면, 요렇게. 어, 그러면 지금 얘는 첫 화면에서, 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화면이 두 개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은 내 맘대로 선택해서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내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단락을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는 자막이에요. 여기 밑에 나오는 자막이고, 여기를 수정한다고 해서 AI가 말하는 목소리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 위에를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 연필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요거를 눌러주시면 AI 목소리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 밑에 했더니 위에도 수정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위에를 수정하고 밑에도 수정 같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 그 다음에 영상 파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저장할 거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그래서 파일 이름 주고 저장 눌러주면 그때부터 이제 브루가 작업을 해서 지금 요 만들어진 작업대로 그대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튼을 보자고요, 리튼을. 리튼을 보면, 이제 리튼을 보면, 현재 리튼이 좋은 점이, 이제 얘가 지금 챗 GPT 지금 3.5도 지원을 하지만, 여기 밑에, 어, 챗 GPT 4.0도 지원을 합니다. 4.0도 지원을 하고, 얘한테 뭐 내가 지금, 어떤 주제로 해서, 어, 온라인 해서 그림을 그려줘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그 그림도 그려준다는 얘기죠. 얘는 제가 로그인 안 했네요. 이렇게 해서 어,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림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요거는, 어, 우리가 지금 그 브루에서 사용되는 그런 영상, 사진들, 그 다음에, 어, 블로그에서 작업하는 뭐 사진, 글감 사진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사진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 위에 보시면, 툴에 보시면, 왼쪽에, 블로그 작업한 블로그 포스팅, 그 다음에 긴 블로그 포스팅, 뭐 이런 것들도 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그냥 눌러서, 지금 이렇게 밑에서 쭉 보시면, 또 유튜브 있죠. 유튜브 영상 제목,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설명, 그다음에 타임라인,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형식대로 얘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리턴은 들어오시면 꼭 툴 누르셔가지고 툴 누르셔서 그거에 맞게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씨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부루에다 놓고, 뭐 이런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턴은 챗 GPT 3.5와 4.0을 지원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대답, 그러니까 내가 물었을 때 필요한 대답들을 해주고 답을 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리턴도 꼭 많은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미리 캔버스였죠. 미리 캔버스. 솔직히 미리 캔버스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에는. 근데 미리 캔버스를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미리 캔버스는 여기 보면 왕관 모양 표시 있는 것들은 유료 결제를 하신 사람들만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갖다 쓰게 되면 결제 안 한 사람들 갖다 쓰게 되면 뭐예요?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워터마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이 화면에서 나는 어, 유튜브에 뭐 썸네일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을 작업하면 썸네일에 관계된 이런 템플릿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PPT 파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PPT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 PPT에 관계된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11장에서 지금 요걸 클릭하면 총 11장짜리란 얘기예요. 숫자가 앞에 나오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들어가 있는 50초짜리 영상. 그 다음에 요거는 9장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10장짜리.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고, 아, 나는 요거에서 PPT 파일 글씨만 수정해서 요 폼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그 수정 작업을 하고 내보내기 할 때 PPT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나 뭐 이런 거 내가 그 PPT 파일 잘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거 그대로 나는 뭐만 작업하냐? 글씨만 바꾸면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썸네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는 거죠. 나는, 요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그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곤칠 거는 다 곤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색깔이나 뭐 이런 부분은 곤치지는 않습니다. 이 Y라는 글자는 그림이네요. 그림이라서 이거는 빼버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지워집니다. 그다음 여기다가는 뭐 제 거 행복 TV 이렇게 치셔도 되고 그다음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뭐 행복 TV 글씨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요거를 요 위에는 유니앤코어로 하고 그 다음에 Y 뭐 그대로 둬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글씨 어, 이렇게 집어넣고 나는 여기다가 글씨를 좀 하나 더 넣고 여기다가 그림이나 뭐 다른 거를 놓고 싶다든지 아니면 유니앤코 뭐 어떤 그림을 놓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업로드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유니앤코 업로드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요거 영상도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영상은 지금 넣지 마시고 제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위치에다가 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썸네일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는 요거 실체로 해서 하나 여기다 좀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 여기에다 놓고 요거를 복사를 하면 하나가 이렇게 더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를 좀 더 작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이든지 해서 어, 여기다가 다이어트 글씨체가 너무 크죠. 여기서 글씨체를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던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려지니까 이렇게 요게 지금 Y 밑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요거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썸네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냥 다운로드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웬만한 거는 거진 다 여기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리 캔버스에서 지원하는 문서 서식들이나 뭐 이런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에 관계된 뭐 파일도 페이스북에 관계된 포스터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만들거든요. 거진 다. 그래서 여기서 거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뭘 만들고 글씨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을 뭐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미리 캔버스는 핸드폰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뭐 그림 파일이나 그다음에 뭐 축하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한 번씩 들어가서 유튜브에 영상이 많습니다. 미리 캔버스에 대한 설명이 많으니까 한 번씩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거 한번 틀어서 놓고 따라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랑 이런 것들은 지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어, 블로그 작업. 블로그 작업은 왜 해야 돼요? 뭐 효과도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 많거든요. 근데 블로그 작업은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될 때, 그때서 이제 블로그 작업한다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블로그 작업을 왜 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성주 유니 앤 코라고 쳤을 때 제게 나오는지 다 제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 구성부터 영상서부터 모두 다 제 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은 또 다 내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검색하면 주구장창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얘예요.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라고 회원 가입을 했다라면 블로그는 여기 누르셔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 블로그 누르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간판을 따로 만든 거고, 이 간판도 똑같이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에도 이렇게 내용이 쭉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제 내 블로그에 들어왔으면 내 블로그에 가게를 좀 꾸며야 되겠죠. 사람들이 놀러 오는데, 가게가 아무것도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들어왔던 손님들도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일은 맨 처음에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 여기 관리. 여기는 이제 스킨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릴게요. 관리로 들어가면 여기 꾸미기 설정에, 그러니까 첫 기본 설정은 뭐냐면 내 블로그 주소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뭐 별명, 그 다음에 내 블로그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겁니다라는 걸 소개하는 글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거 두셔도 되고, 이것도 다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가면 이제 스킨을 선택해 가게 간판을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랑 또 틀리죠? 어, 아까랑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랑. 그 다음에 뭐 나는 요거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적용만 누르시면 됩니다. 스킨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가보면 여기에 어, 카테고리. 왜 카테고리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는 비공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글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글 몇십 개 되는 글을 갖다가 다 비공개로 눌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를 저장해서 놓고 글 쓸 때 항상 카테고리를 비공개로 해버리면 전체 그 안에 있는 글은 전부 다 비공개로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카테고리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테고리 관리 들어가서 여기 카테고리 추가. 메뉴에 지금 이렇게 반전이 메뉴에가 놓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전체 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놓고선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 쇼핑몰의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하셨다. 그러면 저 확인 눌러주십니다. 꼭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에 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고 내 이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로그는 이웃들이 좀 많아야 돼요. 이웃들이 한 100명 이상은 넘어야 되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 이웃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웃 추가가 스킨별로 조금씩 그 어디에 있는지 좀 틀린 데가 여기 있죠. 이웃. 나랑 이웃이 안 돼 있으면 이웃 추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의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을 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웃 추가, 그 다음에 꼭 서로 이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헤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닫기. 요게 이웃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이웃 추가를 하시면 100명, 그러니까 유튜브에 따지면 구독자예요. 내가 글을 쓸 때 이 이웃들한테 알림이 가기 때문에 꼭 이웃 추가는 100명 이상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블로그에, 이웃들이라도 방문을 하니까 꼭 서로 이웃을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작업하는 부분하고 해서 글 쓸 때 요거 이제 글쓰기 누르시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되기 위해서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좋은 글로 인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 알고리즘이 좋은 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도구들을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 쓰는 게.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여기다가 글을 이렇게 쓸 때
글 쓰고 나서, 이렇게 글 쓰고 나서 꼭 두 줄이나 세 줄에서 한 칸씩 띄워주세요. 이렇게. 글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이걸 다 붙였으면 불편합니다. 읽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냥 뒤로 해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꼭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쓰고 나서 한 칸을 띄워줄 것. 그 다음에 글씨체는 19, 글씨 크기는 19에 진하게. 이렇게 해서 진하게. 로 선택을 해주시면 좀 더 읽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는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열기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고, 아, 나는 사진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옆에 보면 여기 글감이라고 있습니다. 글감. 요게 이제 픽스합에 의해서 제공하는 사진들이 쭉 많고요. 책, 뭐 영화, 그다음에 뭐 공연, TV 이렇게 여러 가지 많으니까 여기서 나는 뭐 다이어트 제품에서 찾고 싶다. 다이어트 사진. 그럼 이 다이어트 사진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런 사진을 넣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출처를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출처는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난 이런 것도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옆에 보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을 눌러서 보면 추천 템플릿이 있고 부분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는 요거 부분 템플릿 요거로 괜찮네. 그럼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글씨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 넣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진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에처럼 글 쓰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서 해보시기 바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글 쓰다가 중간에 나는 요거는 키워드로 잡고 싶어. 그러면 앞에 샵을 붙이면 됩니다. 샵을 붙이고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요 남동생이라는 글이 키워드로 인식되게 뭐 중간중간 유니앵콜 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샵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발행할 때,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안 치셔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발행을 할 때는 꼭 핸드폰에서는 발행하지 마세요. 저장만 해놓으세요. 불러올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어, 컴, 핸드폰에서 발행하는 거는, 공인된 IP가 아니기 때문에, 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지수라는 게 글을 쓸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블로그 지수가 300개, 즉, 글 쓴 게 300개는 돼야지 이제 조금씩 검색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꼭 핸드폰에서 발행하지 말고 컴퓨터로 발행할 것. 그 다음에 발행할 때는 꼭 요 공감 허용이라는 걸 눌러줄 것. 왜? 이 공감 허용이 뭐냐면, 어, 하트 눌러주고 이 사람 글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트 눌러주고 싶을 때 저 공감 허용을 안 눌러주면 하트 눌러줄 수 있는 항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공감 허용을 눌러줄 것. 그리고 요거를 그냥 설정하셨으면 기본 설정 값으로 유지해 놓으면 다음부터 이건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발행.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글씨가 틀렸어. 들어가서 수정 작업하지 마세요. 이 수정 작업을 여러 번 한 글은, 네이버 알고리즘 검색에서, 나쁜 걸로 인식돼서 검색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한 번 발행한 글을 왜 또 수정하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갖다가 첨부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게 나는,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요거 눌러서, 여기 색 고침 눌러서, 밝기나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수정 작업을 해주세요. 필터로 해서, 뭐, 요렇게만 수정 작업, 아니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조금 잘라도 되고요. 좀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필터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둡게나 뭐 밝게, 뭐 이렇게 작업만 해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거기에 올려진 사진과 다른 사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검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꼭 사진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블로그의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개 올렸을 때,
사진을 여러 개 올렸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사진도 올리고, 만약에 나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대표 사진으로, 내가 링크를 보냈을 때 이게 대표 사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대표 사진이 되는 거고 썸네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썸네일을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위에 있는 글을 다 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는 좋은 글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내가 내 블로그에다가 어떤 식당, 카페에 갔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고 뭐 사진도 많이 있고 뭐 카페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올리실 때 뭐 카페 이름 키워드로 놓고 그다음에 다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꼭 장소를 클릭을 하셔서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결국에 이 장소를 안 올려서 또 다른 데 가서 찾게 되거든요. 장소를 올리면 내가 예약도 할 수, 이거를 보면 전화번호도 해서 다 나오니까, 검색해서 찾기가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장소를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블로그는 잘 안 올리는 편이라서 제가 만약에 지금 유니앤코 한다 그러면 유니앤코 외에는 다른 걸 올리진 않습니다. 근데 올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보성 글. 그러니까 정보성 글이 뭐 굉장히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네이버에서 뭐 실시간 검색에서 많이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글을 써도 되고, 뭐 종합해서. 또 하나는 뭐 버스 시간표나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도 그게 정보성 글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주구장창 찾는 그런 검색어들은 내가 글을 한번 써서 그냥 같이 검색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거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뭐예요? 내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정보성 글도 왜? 유니콘만 글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글을 쓰면 좀 더, 내 블로그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요거 그냥 글쓰기 들어가서 순서대로 그냥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서, 글을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글도 쓰다 보면 늘긴 하는데 뭐 이것도 막힌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리튼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 위주로 지금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는 팩트에 집중한 글 쓰지 마시고, 이거 써봤더니,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면 나는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는 부분들을 내 후기 형식의 글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니앤코 그 제품에 대한 그 글 쓸 때는, 이 제품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금 뭐 프로폴리스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글 쓰는 게 내가 프로폴리스 이걸 먹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글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글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검색도 잘 되고 뭐 300클럽은 안 들어갔더라도 글 몇 개 써서라도 일면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씩 쭉 검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